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어김없이 한파와 함께 찾아온 결전의 그날입니다. 네. 오늘이 바로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또 네.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복을 입고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수능을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생각하면 떨려요. 떨리죠. 긴장돼요. 네, 오늘도 수능 보러 가셔야죠. 네, 이 옷 입고 방송 끝나고 가볼까 합니다. 네, 전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요? 네, 아직 2학년이거든요. 대학원생 2학년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네, 그래.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교복을 입어보니까요.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제발 아는 문제만 나와라 하고 이렇게 네, 기도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쯤이면 아마 우리 수험생들이 1교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교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시간인데요. 네. 오늘 정말 평소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평소처럼만 시험 잘 보시고요. 네. 혹여 하나 또 찍는 문제가 있더라도 모두 다 맞추는 그런 행운까지도 거머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요. 시험 잘 치시라고 우리 아침이 좋다도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자, 시험을 잘 보려면 낮에 좀 날씨가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정말 수능 한파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추웠는데요. 오늘의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 알려주시죠. 네, 수능 날인 오늘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습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전이 0.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전날 내린 비가 얼면서 길이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5도, 세종과 대전 7도, 논산 8도에 그치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한낮 기온은 당진 6도, 태안 7도, 보령 8도에 머물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은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모레 새벽 사이 충남 북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주 입동이 지나고 정말 많이 날씨가 쌀쌀해졌죠.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더 따뜻한 곳을 찾게 되고요. 음식도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호빵, 호떡 네.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또 겨울하면 생각나는 그 붕어빵.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참 이런 겨울 별미들 때문에 겨울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 보글보글 끓는 그 구수한 청국장도 좋고요. 또 맑고 담백한 토란국, 거기에 그 막 호호 불어먹는 우리 군고구마까지 입에 침이 고이네요. 네, 저도 지금 군고구마 생각이 막 났는데 아마 우리 아침이 좋다 가족분들도 생각나는 겨울 별미들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진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로 이 맛이야. 추워지면 생각나는 음식들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목요일은 첫 번째 순서 날 따라와요 순서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곳곳을 다녀오는 그런 네. 시간인데요. 이윤지 리포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지 씨도 겨울하면 생각나는 그런 별미 뭐 있을까요? 있죠. 뭐 말씀하셨던 호떡이나 또 잉어빵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뭐니 해도 이 따뜻한 전기 담요를 깔고 누워서 먹는 그 달콤하고 새콤한 귤. 귤. 전 겨울 내내 손이 노란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귤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맛있죠. 네. 그 귤의 비타민을 듬뿍 흡수해서
앞에서 우리 이은주 리포터가 언제나 긍정 에너지를 이렇게 뿌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제가요, 이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주에 다녀왔습니다. 언제 들어도 어디서 접해도 흥겨운 우리 가락, 우리 소리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전국 국악인들의 화합 한마당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바야흐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주에 전국 국악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민족의 예술혼을 이어온 국악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시끌벅적하고요, 흥이 넘쳐나거든요. 그럼 저와 함께 빨리 들어가 볼까요?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공주 유치를 기원하고 단결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국악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린 건데요. 전국 각지에서 무려 800여 명의 국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예.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라면서요. 이 체육대회는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니고 우리 전통예술 국악 개성 발전을 위하고 또 앞으로 후진 양성을 이어고 또 국악인의 우정과 대화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또 화합과 단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국악을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진다는데요. 국악인들의 축제답게 축하 공연도 다양한 대한민국의 예술 공연들로 꾸며집니다. 우리네 삶의 멋과 한이 담긴 노랫가락에 어깨춤이 절로 나더라고요. 새벽부터 서둘렀죠. 네. 어떤 걸 위해서? 이 국악을 위하고 단합을 위해서. 응원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잘 지내다 가고 싶어요. 흥겨운 사물놀이, 가야금 병창은 물론 가장 한국적인 예술 중 하나인 판소리까지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공연들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전국의 국악인들이 공주에 모인 이유가 있을까요? 또 공주가요, 예로부터 이 국악이나 네. 여러 가지가 발달했던 네.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공주는 옛날 충청도의 중심이었거든요. 300년 동안.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악의 원류됐던 그 음악이 가장 많이 불려졌던 그런 곳이고 또 하나 더 하자면 백제 왕도였기 때문에 현재 국악의 모태가 된 백제 옛 고음악의 또 고장이기도 합니다. 3,300여 년간 충청가명의 자리에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던 공주. 중고제라는 판소리의 한 갈래가 발흥하면서 많은 명창들이 활동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노동요를 기반으로 한 전통 무형 문화의 원형이 보존, 계승되고 있습니다. 같은 국악인의 마음으로 좀 응원하고 또 화합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충청남도에 유일하게 문화재는 하나입니다. 우리 소리를 좀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는 그 항시 이렇게 긴장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뭔가를 좀 활성화시켜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교육조교 김영인 명창의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이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요죠. 가락이 맑고 깨끗해서 경쾌하면서도 구성진 멋을 가진 경기민요를 선보입니다. 김영인 명창의 부드러운 음색에 다채로운 가락들이 더해지면서 한국 국악의 정수를 보여주는데요. 어떤 국악 하고 계세요? 저는 경기민요 하고 있습니다. 경기민요요? 네. 그럼 아까 김영임 선생님의 경기민요 공연은 어떻게 보셨나요? 소리가 이게 굉장히 막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막 느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악인들의 우정과 화합 도모라는 체육대회 주제에 걸맞게 팀원 간의 단합이 중요한 경기들이 준비됐는데요.
본격적인 체육대회 시작을 알릴 첫 번째 종목은 바로 2인 1각 달리기입니다. 짝꿍과 발맞춰 하나 둘 숨겨왔던 승부욕을 불태워 보는데요. 과연 이번 경기의 승자는 어느 팀일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2인 1각 달리기는 100팀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청팀,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죠. 꼭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시작된 다음 경기는 바로 오리발 릴레이인데요. 이 행여나 걸려 넘어질까 두 다리를 크게 벌려 뒤뚱뒤뚱 간만에 실력 발휘 좀 해봅니다. 이 청팀이 조금 앞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 역전을 꿈꾸는 100팀. 과연 결과는? 이번 대회 100팀 준비! 기분이 어떠세요? 엄청 좋아요. 많은 국악인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악이 발전돼야 우리 가슴에 우리 것이 남습니다. 자, 청팀의 모든 스포츠의 묘미는 바로 역전이죠. 이 역전을 꿈꾸는 청팀의 단체 줄넘기. 7명이 한 몸이 되어 줄을 넘어보는데요. 둘, 셋, 넷, 다섯, 네 개! 자, 우리 팬팀 힘내라. 박수, 박수! 둘, 생각보다 저조한 청팀의 성적에 더욱 자신감 뿜뿜하는 100팀. 과연 승리의 여신은 100팀의 손을 들어줄까요? 열세, 열네, 14개! 와, 우리 국악인들의 박자, 리듬감.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예능감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붕자, 청팀의 마지막 도전! 14개를 못 넘기면 붕자. 뭐를 하든 우리 국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장단을 맞추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물놀이를 하면서 이게 국악을 그 장단을 맞춰가면서 딱 언니 이렇게 해서 하자니까 그렇게 해서 하니까 단합이 잘 맞은 것 같아요. 최종 우승팀을 결정질 마지막 경기.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단체 줄 게임인데요. 모든 팀원들이 줄을 뛰어넘어 줄이 골인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저도 우리 국악인들과 경기해볼게요. 자, 준비! 파이팅! 자, 우리 대한민국 국악인들 만세! 만세! 준비, 출발! 경기가 시작되고 팀의 최종 승패가 결정되는 순간인 만큼 집중력을 끌어모아 경기에 임하는데요. 저게 쉬워 보여도 줄이 잘 보이지 않아서 타이밍 맞추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 치열한 승부 끝에 100팀이 승리합니다. 아버님, 100팀이 이겼어요. 예, 이겼습니다. 화이팅! 기분이 어떠세요? 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마음 축제가 여기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민족의 혼과 어리 담긴 국악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혼이 담긴 전통예술 국악. 집념과 열정으로 국악의 맥을 이어온 이들과 함께 즐긴 한마음 체육대회. 전국 국악인들의 화합과 단결이 대한민국 전통문화예술의 씨앗을 활짝 꽃피우길 바라봅니다. 네, 전국에서 정말 많이 모인 국악인 한마음 체육대회 현장 다녀왔습니다. 흥겹고 신나는 거 보기만 해도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특별히 공주에 모인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이 공주가 판소리의 한 갈래인 중고제 판소리의 발흥지라는 사실, 또 많은 명창들이 활동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주가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서 이 중부분원 유치를 위해서 올 초부터 아주 활동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열기가 뜨겁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충남 지역이 판소리 태동의 원조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중부권 소리꾼들의 집합지여서 굉장히 특색 있는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충남 지역으로 좀 유치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인 이 국악. 오는 16일에는요. 해미읍성에서 퓨전 국악을 만날 수 있고요. 27일에는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국악과 현대 음악의 콜라보를 만날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퀴즈도 풀면서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소통해보는 시간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목요일 아침엔 퀴즈 계속해서 예쁜 교복을 입고 있는 이윤주 네.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오늘은 또 특별히요,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맞아서 영역별로 5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또 중간에 점심시간은 없지만 이 영역별로 재미있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교시 국어 영역 문제입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이틀 전은 그저께, 나흘 후는 그글피와 같이 시간을 표현하는 순우리말이 있는데요. 다음 중 순우리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어제, 2번 오늘, 3번 내일. 와, 언어 영역 어, 첫 교시부터 어렵네요.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너무 헷갈리는데요. 힌트를 이럴 때, 드리지만. 네, 힌트. 네, 어제 오늘 일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내일 일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아, 이거 그렇군요. 거의 정답인가요? 네, 첫 번째 문제 잘 맞추시려고 아주 화끈하게 힌트를 주셨네요. 네, 어제 오늘 일은 알 수 있지만 내일은 모르는 네. 것이다. 자, 과연 힌트 잘 들으셨죠? 정답이 무엇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내일입니다. 날짜를 가리키는 말들 중 유일하게 내일은 한자어 올래, 날일에서 유래된 것으로 의미대로 하면 올, 날을 뜻합니다. 네, 내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은 올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올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 때 문헌인 계림유사에 또 나온다고 하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제가 학창시절에 굉장히 어려워했던 영역인데요. 자, 2교시는 수학 영역 문제입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사자성어에 나오는 한자가 뜻하는 숫자의 합은 얼마일까요? 1번, 일거이득, 3한4온, 10중 8구. 자, 1번은 36, 2번 37, 3번 38. 이야, 너무 어려운데요. 숫자가 막 지금 막 여기다가 지금 네. 숫자 막 1, 2, 막 3, 4 하는데 네, 수학 좋아하세요? 저는 수학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네. 저는 이렇게 수리 영역 못 푸는 문제 나왔을 때 하는 그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모르면은 중간 가운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역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모를 때는 가운데 번호를 찍는 게 좋지 네. 과연 않을까요? 힌트가 됐을지. 이미 계산보다는 좀 찍는 네. 효율적인 방법으로 힌트를 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37입니다.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본다는 뜻을 가진 일거이득의 숫자 1과 2, 또 사흘 춥고 나흘 따뜻함을 뜻하는 3한4온의 숫자 3과 4, 예외 없이 그러할 것이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10중 8구의 숫자 10과 8, 그리고 9를 모두 더한 값은 37입니다. 많이 맞추셨을까요? 숫자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네. 저희가 힌트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네. 자, 이제는 외국어인가요? 영어인가요? 세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3교시는 외국어 영역 문제입니다. 영어 영역 문제인데요. 자, 외국어 문제 풀어봅시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MBC는 문화 브로드캐스팅 센터의 약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영어 영역. 제가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긴 했지만 영어는 좀 약했는데요. 그래도 이 단어를 보니까 네. 이 시 부분이 조금 짧지 않았나. 조금 단어가 더 길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도 C는 이 회사를 뜻하는 네. 용어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맞을까요? 네, 조금 시가 길어야 되지 문화 않을까. 브로드캐스팅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센터는 저도 약간 아리송합니다. 자, O일지 X일지 고르셨나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MBC는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의 약칭으로 주식회사 문화방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961년에 개국해 대전, 부산, 대구 등 16개 지역 방송사와 함께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MBC는 MBC 앞에 대전을 뜻하는 TJ를 붙여서 TJ MBC로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 MBC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영어까지도 풀어봤고요. 이제 그 다음은 탐구 영역인데 네.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네 번째 문제 만나보죠.
네, 드디어 수능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자, 4교시 사회 영역 문제입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고원이나 산지와 같이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여름철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 짓는 농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고랭지 농업, 2번 조방 농업, 3번 오아시스 농업. 네,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문제 속에 또 답이 있습니다. 높은 곳, 높을 고. 높을 고. 그리고 저는 또 암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첫 글자를 따서 외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문제도 아마 그렇게 맞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높고 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한 농법입니다. 자,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고랭지 농업입니다. 고랭지 농업은 해발 고도 400m에서 1000m의 고지대에서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농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강원도 대관령 일대를 중심으로 감자나 무, 배추와 같은 고랭지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한 가지 영역만 남았습니다. 네. 제가 가장 어려워하던 그 과학인데 자,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문제 만나볼게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마지막 5교시 마지막 과학탐구 영역입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 중 하나로 외부 물질이나 감염성 질환에 대항해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는 무엇일까요? 1번 백혈구, 2번 적혈구, 3번 혈소판. 어렵네요. 네. 그래 저는 땡땡땡 수치가 높고 낮다 이런 표현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또 우리 다 몸에 좋은 세포니까 뭔가 마음이 하얗고 착한 세포일 것 같네요. 백색. 네, 백색이 뭔가 하얗고. 순백의 천사처럼. 네, 그럼요. 자, 힌트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마지막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 중 하나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혈구세포를 말하는데요. 백혈구의 수는 몸의 면역 상태, 감염 여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퀴즈 수학 능력 시험엔 날을 맞아서 탐구 영역처럼 풀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만점을 맞으셨다고 하는데 네. 과연 행운의 정답자 한번 만나봐야겠죠.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치 수능 시험을 치른 것 같은 기분인데요. 자, 문제를 맞춰주신 선물의 주인공 발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9182번, 9990번, 6992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 문제 풀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문제 내주신 이윤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일주일의 절반 이상이 지나간 목요일입니다. 네. 참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요. 잠시 일상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럼요. 요즘 현대인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삭막하다 보니까 조금 푸르른 자연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하는 로망 누구나 꿈꾸실 텐데요. 이곳에 16년째 산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살고 있는 오빠 사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울산으로 함께 가보시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사방팔방이 풀로 빽빽한 이곳. 여긴 어디? 너무 와 이거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대체? 제작진의 아우성에도 숲을 사사치 스캔한 돼지 사냥인가요? 그의 진 산속을 헤매며 삶을 캐는 신만이 아니면 요리사 것을 직접 해보고 한국 로비 정도로 자급자족 생활의 끝판왕을 달리는 이 사나이.
다재다능 오빤마을에서 펼쳐지는 팔색조 매력이 가득한 그의 일상 속으로 지금 빠져봅니다. 이름만 들어도 건강한 기운이 넘치는 오빤마을. 이 오빤마을 뒷산을 유유히 다니며 매 눈으로 무엇인가 찾아 헤매는 사나이. 토봉용이라 그래가 만개라 그러거든요. 가을 되면 빨갛게 익는 거. 이게 생강나무라 그래가 입에 넣으면 생강 냄새가 난다 그래가 약으로도 쓰고, 중국집 같은데 짬뽕에 옛날에 많이 넣어주고 그랬었는데 있죠. 이거 물에 불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고기를 볶아 먹는다거나 탕 같은데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16년째 오빤마을에서 혼자 습득한 약초 지식들. 매일매일 산에 올라 어떤 약초들이 있나 하고 구경하는 것이 하루의 낙이라는 사나이. 일단 먹거리도 주고 볼거리도 있고 또 자연 속에서 또 배울 것도 많고, 저는 자연 속에 비비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마을 내에서는 전문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약초에 대해 빠삭히 알고 있다는 주인공. 저기 있습니다.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나무네요. 뽕나무가요. 뽕나무 껍질을 뺏긴 거를 상백피라 그러는데 주로 이제 당뇨가 심하신 분들. 익숙한 솜씨로 주는 이건 완전 전문가 뺨이에요. 약초를 가지고 가기 위해선 약초 칼과 든든한 팔만 있으면 솔직히 도 만들어 좋은 게 하나 보입니다. 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 보입니다. 이건지 모르지만 두구두구두구 봐도 그냥 봤는데 진짜 설마 정말로 우와 우와 진짜 신발 10년은 안 넘었겠습니까? 또 오늘 귀한 것도 채취했고 손님도 오고 이러니까 한번 내려가가지고 손님 대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약초 구경도 하고 뽕나무 가지와 삼을 캐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빤마을 사나이. 그의 집마당에는 가을에만 볼 수 있는 작물들로 가득한데요. 이 모든 작물들도 직접 다 키우고 수확한 것들. 하나부터 10까지 주인공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을 정도로 소박하지만 충만하게 꾸민 그의 러브하우스. 그리고 6년째 동거 중인 특별한 친구가 있었으니 이름이 빵점이네요. 예, 백점이는 뭔가 능력이 대단한 것 같고 뭐 있어 보이고 뭔가 이래 좀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백점이보다 빵점이가 더 인간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늘 여지껏 살아오면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늘 2% 부족한 사람입니다. 2% 부족이라고라. 2% 부족이 아닌 200% 재능이 채워진 만능 터미네이터 사나이. 조금만 2% 부족하게. 여러분은 지금 2% 부족한 삶을 살아가며 전문가 뺨치는 목공의 실력을 지닌 사나이를 보고 계십니다. 화면에 나온 모든 것들을 직접 다 만들었다는데요. 심지어 집까지 직접 개조. 보기는 이래도 예전에는 제일 부잣집이 살던 집이었는데 자재를 구입을 해서 돈을 주고 구입한 거는 밑에 시멘트만 구입을 한 거고, 나머지는 이 집을 뜯고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들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비용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한 8만 6천 원인가 들었습니다. 능력자 중에 능력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디서 캐서요? 33인데. 이야, 40년 살아도 한 번도 구경 오늘 처음 구경. 제 친구 저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한테 필요한데. 주인공의 집에 놀러가는 것이 제일 재미있다 할 정도로 사이가 끈끈한 두 사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 만큼 손발이 척척 맞는데요. 절친인 김병찬 씨는 다재다능한 친구분을 둬서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친구한테 오면은 배울 게 많으니까 내 모르는 지식이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잘 좀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 것도? 잘 가르쳐 주는데 이거 뭐 들어도 뭐 좀 밖에 나가면 또 몇 번 걸어보면 또 까먹고 또 물으러 오고. 맨날 물으러 온다는 핑계로 매일 보는 거지요. 어느덧 열심히 뽕나무 껍질을 벗기고 난 뒤 울리는 배꼽시계. 오늘의 메뉴는 오빤마을 사나이의 특제 메뉴 오골계 백숙 되겠다. 요게 이제 백선피라는 거고요. 느릅나무 뿌리, 지금 상백피랑은 조금 다르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상황버섯 있죠. 뽕나무에서 난다는 상황버섯이 이겁니다. 요런 거 맛이 들어가면 좀 씁쓸한 맛이 날 겁니다. 지금 이거 다 넣으시는 거예요? 예, 다 들어갈 겁니다. 뭐 만드시는 거예요? 백숙. 자급자족 생활 16년 차의 요리 위엄을 보여주겠다.
13개의 약초가 들어간 영양 만점 오골계 백숙부터 직접 키운 늙은 호박을 쪼개 옛날 방식으로 속을 빡빡빡빡 긁어낸다. 열심히 긁어 호박 속은 입에서 달콤함이 살살 녹는 호박전으로 탄생. 사연이나 내용이 있으면 그 음식은 추억이 깃들어진 음식은 참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음식들은 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깃들어진 음식들이라서 그래, 하다 보면은 엄마 생각도 좀 나고 또 그 추억이 또 뒤에 받쳐주고 이러니까 안 맛있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을 눈 넘어 배운 주인공. 그래서 이렇게 실력이 수준급인가요? 어허이, 근데 친구분은 뭐 하죠? 좀 더 들어줄까? 파리만 붙이면 돼요. 파리, 파리는 해주지. 오늘 이 진수성찬이네. 이제 생일도 아닌데 이게 오늘 일에 얻어먹어도 되겠나 모르겠다. 배고프니까 이렇게 잡수서. 이 3을 어쩌지? 제가 뭐야? 제가 했는데요. 그럼 네가 했는데 그런데 이 내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누가 쓰레기요? 누가 3을 그 나무젓가락 새 젓가락으로 한다 이러면 나무젓가락으로 가야지. 참 나무젓가락 제가밖에 없다니까. 손을 까먹지 뭐. 결국 삼은 친구의 입으로 꼬린. 어따 맛있나 보네요. 아주 정신없게 드시네. 아이고 형님 저도 한 입 주이소. 이거 뭐? 맛있다. 맛있죠. 놀러온 보람이 있으시네. 그러게 말이야. 이게 이 자주 오면 안 해줄까 이가? 식으니까 좀 씹어. 영양 만점 친구를 위해서 차린 맛있는 밥상을 맛있게 음미하고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흘러. 하늘은 가을 노을빛으로 물들었다. 필요하면 또 만들어 드릴게요. 뭐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일단 잘 먹게. 예. 고맙다. 가볼게. 간대. 예. 즐겁게 하루를 보낸 친구와도 헤어지고 집에 혼자 남게 된 주인공. 남들이 보면 독특하고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생활. 어째서 그는 가족도 없이 오빤마을에 혼자 남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이 한 5살 때부터 11살 때까지 철없을 때, 근심 걱정 없을 때, 막 뛰어놀기만 하면 될 때, 그럴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늘 그 상황을 동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뭐 본의 아니게 뭐 집사람하고 어머님이 한 1년 상간에 이제 멀리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 갑자기 사는 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상처를 별로 주지 않는, 모든 인연에는 다 상처를 주기 때문에 있죠. 별로 상처를 주지 않는 자연 속에 묻혀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0회 전 행복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아내, 어머니와의 갑작스러운 이별. 애써 아들과 함께 여행을 하며 잊고자 했지만 함께했던 순간이 가슴이 사무치게 그리워 이별의 슬픔을 쉽게 잊지 못했는데요. 세월이 오래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의 마음 한편에는 아내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쓸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가끔씩은 1년에 한 2-3번 정도는 짠하게 있죠.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네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도 있죠. 이 명치 속에 연자맷돌 한 짝씩 매달고 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삶도. 근데 그 연자맷돌을 끄집어냈을 때 많이 힘들죠. 근데 대부분 꼬깃꼬깃 명치 속에 밀어넣고 살죠. 아들이 유학을 떠나고 혼자 살며 생긴 그의 또 다른 취미, 바로 시를 짓는 건데요. 오늘은 가을과 자신의 삶을 주제로 시를 씁니다. 누런 황금빛 대접에 반짝이는 가을 햇살 한 줌 넣고 살랑거리는 바람 한 줄기 뿌려서 이 가을을 비벼 먹고 싶다. 이 가을을 핑계로 당신을 만나고 싶다. 매일매일 약초를 캐고 나무를 다듬고 16년째 오빤마을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나이. 과거에 하염없이 걸었던 그리움의 터널이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고 어두웠지만 지금의 오빤마을 사나이는 그 어둠을 껴안고 찬란하고 눈부신 삶을 향해 힘차게 나갈 겁니다.
네, 이 경치 좋고 물 맑은 곳에 사셔서 그럴까요? 이 낮빛이 좀 환하고 이렇게 네. 편안한 구석이 있어요. 네. 참 16년여 전에 이 어머니와 또 아내와 사별한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 또 추억이 깃든 음식이 맛있다거나 또 누구나 명치 속에 돌 하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역시나 시를 쓰는 분이셨네요. 또 멀리서 아드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이 오빤마을에서 행복한 삶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가볼 곳이 마을 주민 스스로 함께 모여서 배우고 즐겁게 학습하면서 그렇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을 가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의 개발과 또 대전 엑스포 개최로 또 1990년대부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전 전민동의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이 마을 공동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정을 쌓아가는 곳. 대전 전민동으로 떠납니다. 갑천변에 위치한 대전 전민동. 17년째 마을 주민들이 주도해 마을 축제를 이어가는 곳. 당부제당 여기 계셨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와. 우리 동네 참 좋죠? 네, 경치가 너무 멋져요. 봄에 벚꽃길만 예쁜 줄 알았는데 가을에 오니까 또 색달라요. 예쁜 단풍들이 울긋불긋 물들어 있어요. 완연한 가을빛으로 물든 전민동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더 재밌는 거 보러 가죠? 재밌는 거! 네. 보러 갑시다. 네, 가봅시다. 재밌는 거 보러 갑시다. 전민동 행정복지센터에 올해 초 결성한 배움 공동체 다빗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진지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주제를 다양하게.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강의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지하게 상의들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강의요? 저 공부 싫어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셔요, 일단 지난 5월부터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강연이 열리는데요. 이번 달 16일엔 화학 강연이 진행됩니다. 맞아. 이 화학 이야기, 이런 강의가 재밌을까요? 저는 화학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당연히 재미없지요. 누가 하냐에 따라서 이제 재밌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민들 수준에 맞게끔 강연을 재밌게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쉽게 강의하시는 분들이면 이 강사분들 모시는데도 비용이 꽤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주민들입니다. 우리 이곳에 살고 있는. 네. 그래서 아주 실력은 좋지만은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여행과 미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1시간 반 동안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 회를 거듭할수록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연구단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조성이 된 연구단지인데 저명하신 박사님들, 또 과학자분들, 또 각 분야에서 또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또 좋은 얘기들, 어려운 과학 얘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모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강연을 좀 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마을 주민들이 직접 배움 공동체를 만들고 강연을 이어가는 일,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마을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능 기부할 분들이 거의 다 찾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뭐 인문사회 쪽이나 예술 쪽에도 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민동에는 올해 초 결성한 또 다른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꽃으로 가득한 향기로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꽃마 공동체를 결성했는데요. 회원들이 모여 제초 작업에 한창입니다.
전민동이라는 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 그 꽃향기를 맡으면서 이렇게 서로 살아간다면 행복을 더 함께 나누지 않을까. 꽃마 그 회원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꽃잔디도 심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 해 한 해 이쁘게 꽃이 피면 더 이쁘겠죠.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주변에 아름다운 꽃잔디를 심어 행복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4명인데 3명이 이 길을 아침마다 오후에 이렇게 오가요. 근데 갔다 올 때마다 너무 이제 예쁜 꽃들 얘기도 하고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곳곳에 깨끗한 것을 보면서 아이들 등하굣길이 되게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길거리에 꽃들이 가득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꽃 가꾸기에 동참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귀찮죠. 물 주는 거 어느 누구나. 내 집에서도 물 주는 거 귀찮잖아요. 때로는. 근데 나와서 이렇게 다니면서 꽃을 보면은 그래도 모두가 다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꽃으로 가득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상가에서도 대문과 가게 앞에 예쁜 화분을 내어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주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꽃을 보면서 좋아할까 그런 마음과 모든 것이 이런 취지에 또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어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죠? 무슨 재밌는 일이 있나 봐요. 학생들을 따라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 봤는데요. 마을 공동체 회원들과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특별한 사업을 진행한대요. 엘리트층이라고 하면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분들이 문 밖을 열고 바깥에 나와서 오히려 그런 엘리트층이 그 정년퇴직한 다음에 이런 문화적인 거에 접근하기가 그분들 자체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평상시에 그 했던 직장 생활이나 이런 곳에 했던 그 위치랑 마을에 왔을 때 본인의 위치가 다르니까. 전민동 주민들의 특성에 맞게 준비하는 사업. 아이들과 직접 요리도 하고 어르신들과 업사이클링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저희 마을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를 저희가 교실에 앉아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놀라웠고 지금도 정말 좋은 마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힘을 보태서 더 멋진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민동에 어둠이 내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배움의 열기로 후끈후끈한데요. 올 4월 문을 연 공유공간 아랑에선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됩니다. 평생교육센터나 이렇게 배움을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있는 곳에서 배우려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안 되신 분들이 어디 가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일반 카페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런 데서 돌아가면서 수업하시다가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좀 듣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마을을 위해서 이 공간을 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자발적인 공부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던 주민들. 공유 공간이 생기면서 공동육아와 원예 수업, 관계 기술 등 많은 모임들이 늘어났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은 재능 기부를 하신답니다. 제가 여기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딴 데 갔는데. 정말요? 그래서 여기 그 구역 주민분들한테 저도 많이 도움 받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입소문 나면서 수업의 규모도 이렇게나 커졌고요.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습니다. 담은 깊어가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좀 이렇게 공부가 힘들기도 한데 같이 어우러져서 하니까 더 배로 공부도 늘어나고 실력도 늘어나고 또 친분도 굉장히 쌓아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주거, 문화, 교육 등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전 전민동. 마을 자랑거리들도 많다고 하네요.
it's hard to be. 600년 이상 된 정민 역사가 있고 김반의 묘, 산속골 상여놀이라는 전래놀이가 계승되고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한여름밤의 마을 축제가 있고 이런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면서 4차 산업을 이끄는 그런 어떤 연구단지가 있는 마을입니다. 선비의 고장이라고 읽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서로 아파트나 살고 계신 주민이나 또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서로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동네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마을 공동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이루어질 때 행복감도 느끼죠.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아이들과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주민주도형 마을 축제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하고 단합하는 마음 따뜻한 동네. 올해는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웃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 여기는 대전 전민동입니다. 네, 이 전민동에서는요, 지난 2002년부터 이렇게 주민 주도형 마을 축제를 열어서 이렇게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또 최근에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더욱더 살기 좋은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유성구에서도 주민 자치와 마을 공동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주말이죠. 토요일 오전 10시에는요.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이 있습니다. 강연이 있는데 제목이 식탁으로 올라온 화학 이야기입니다. 이 무료 강연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수능날인 오늘 든든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습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전이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정도 떨어졌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낮겠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한기가 낮에도 그대로 머물면서 한낮에 대전이 7도에 그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지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5도, 아산 6도, 공주 7도, 세종과 내전 7도에 그치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 6도, 태안 7도, 보령 8도에 머물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은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모레 새벽 사이 충남 북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이 맛이야 추워지면 생각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볼게요. 8099번님, 겨울이면 붕어빵이 생각나요. 붕어빵에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저는 크림 붕어빵이 좋아서 자주 사 먹는답니다. 오, 속에 정말 그 네. 슈크림 같은 게 들어있네요. 듬뿍 들어있네요. 맛있겠다. 0587번님, 따끈한 군고구마와 김장김치, 해물탕에 라면사리.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없지요. 최고입니다. 와, 정말 라면사리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럼요. 저건 정말 꼭 넣어야죠. 배우신 분입니다. 배우신 분. 7471번님, 추울 때 생각나는 음식 배추전과 홍합탕입니다. 오. 뜨거운 전에 시원한 국물은 정말 맛있고요. 이렇게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배추전과 홍합탕. 2411번님, 저는 찜닭 자주 해 먹어요. 쫄깃한 닭과 쫀득한 떡, 파실파실한 감자, 또 후루룩 넓적 당면까지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남은 국물에 밥 볶아 먹으면 더욱 맛있답니다. 그렇죠. 정말 드실 줄 아는 분들이네요. 네, 밥을 꼭 볶음밥. 볶아 드셔야죠. 네, 맛있겠습니다. 0007번님, 겨울하면
묵은 신김치로 김치국물 쫙 빼고 두부와 고기를 넣어 빚은 만두국이 최고죠. 해마다 이맘때면 빚어 먹는데 올해도 시작해봐야겠네요. 저희 부모님도 이때 만두를 빚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해서 겨울 네. 내내 드십니다. 0780번님, 추운 날씨엔 따뜻한 찐빵이 생각나요. 찐빵을 먹으면 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날씨 추운 날 이렇게 뜨뜻한 거 먹잖아요. 네. 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 뭔지 알 것 같네요. 5728번님, 추운 겨울에 동네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이면 속도 든든하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죠. 또 먹고 싶네요. 우동 맛있죠. 네. 동네 또 포장마차니까 더 분위기 살잖아요. 그럼요. 7658번님, 11월 제철 음식인 홍합으로 추위를 싹 날려보세요. 홍합으로 탕을 끓여 먹어도 좋고 미역국으로 끓여 먹어도 맛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추운 겨울 자주 먹는답니다. 네, 홍합으로 맛을 낸 이 미역국도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겨울 별미 우리 아침이 좋다 가족분들이 많이 잘 드시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도 세 분께 추첨을 통해서 행운의 주인공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네. 이어서 우리 지역 문화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꽃 같은 인생 봄을 기다리며 전시가 12월 6일까지 대전 전통날에 관해서 이어집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드보르작 그 마음을 읽다가 19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이 12월 29일까지 상상 아트홀에서 계속됩니다. 2019 찾아가는 문화활동 라이징 피아노 페스티벌이 내일 저녁 7시 30분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뮤지컬 빨래가 16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에 공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마련돼 있고요.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뮤지컬 왕세자 실종 사건이 16일 오후 5시 예산군 문예회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의수화가 석창호 화백을 만나보고요. 장욱진 화백의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 장욱진도 소개합니다. 또 소프라노 김혜원의 독창회 연습 현장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내일 아침이 좋다도 놓치지 마세요. 네, 내일 준비하고 있는 건강 톡톡 시간에는요. 겨울철이면 일어나기 쉬운 이 건선 그리고 피부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선이나 사마귀 이런 피부 질환들은요. 네. 이 건조한 날씨면 더욱더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또 꼼꼼한 피부 관리가 필요한 계절이잖아요. 이런 건선과 건조 피부염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 알아보고요.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 한파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마음만큼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